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18평 빌라에 사는 시댁의 주제에 의한 며느리가 보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염치 챙기라는 말에도 무리하다며 날 버린 예비 신부의 엄마가 병원 건물에 들어서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깨에 가정이라는 짐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죠. 사실 저도 그런 쪽에 가까웠어요. 난 그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는 곳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제 일에 집중하며 제 인생을 즐기는 게요. 낫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부모님들의 생각은 다르죠. 마흔이 다 되어가는 아들이 여자친구 하나 없이 일만 하러 다니는 모습이 걱정스럽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죠.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이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제는 졸업을 하자마자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선배 회사에서 일을 하며 경험을 쌓았고 군대에 다녀와서는 마음속으로는 친구와 함께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은 벤처 회사를 차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회사는 지금까지 운영해왔고 이미 20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성장 기류에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해당 업계에서 일정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룩하기까지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을 겪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젊음과 열정을 헌신적으로 기여하며 밤낮 없이 일해온 결과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젊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제 어머니는 제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함께 한 아버지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큰 규모로 성공적으로 이뤄내셨는데 어머니는 그의 유산을 계승해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도 못지않게 회사를 잘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외동 아들인 제가 언젠가는 회사를 이어나갈 것을 바라셨어요. 하지만 전 부동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길 바랐죠. 어머니와의 문제로 얼마나 다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가업을 잇지 않으면 누가 있겠느냐며 섭섭해하셨고 저는 짧은 삶을 살면서 관심도 없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죠. 어머니와의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나니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본가를 떠나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따로 살면서 당연히 모자간의 소원은 소원해졌습니다. 담을 쌓고 살았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각자의 인생에 특별히 관여하지 말자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더 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밤낮 없이 땀을 흘리며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는 연애 생각이 있었던 적이 없었지만 어떤 한 여자에게 마음을 완벽하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친구네 언니인데 정말 예쁘고 착하고 좋은 분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표님이랑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식사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 보시겠어요? 글쎄, 저는 누구든 만나고 그럴 시간이 없어서요. 그 언니도 대표님만큼 바빠요. 얼마나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데요. 바쁜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의 일을 존중해주니 더 좋죠. 회사 직원의 적극적인 소개 때문에 그 여성분을 한번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딱히 연애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하도 좋은 분이라고 해서 작은 호기심이 생겼던 거지요. 안녕하세요. 광민국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혜선입니다. 실내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어딘가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실내 조명보다 훨씬 빛나는 빛이 그 여자에게서 퍼져나왔어요. 마치 번개를 맞은 듯 온몸이 전율했어요. 그 여성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것 같아요. 말로는 많이 들었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셨어요. 대표님도 매우 멋지시네요. 아, 그래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도 훌륭하시고 회사까지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멋지십니다.
그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요. 능력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혜선 씨는 진정한 성형외과 의사로 통용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인정받는 데는 아직 멀었어요. 첫 만남부터 그녀에게 홀딱 빠져버렸죠. 우리가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더 나아가기로 했죠. 애프터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력 끝에 우리는 급격히 가까워지고 금세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사랑을 키워가며 만날수록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대굴문 가영이 이 길고양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고 몇천 원짜리 실바닥 팔찌에도 크게 기뻐하는 순수한 여자였습니다. 또한 제가 하는 일에도 관심을 보이며 응원을 아끼지 않는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민국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가 궁금한데요? 민국 씨, 회사 매출이 한 해에 어떻게 돼요? 내 남자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 궁금해요. 아, 난 또 뭐라고. 작년엔 20억 조금 안 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잘 몰랐는데 보안 시스템 분야도 상당히 괜찮네요. 그렇지. 적용 가능한 분야가 다양하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을 거예요.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투자 유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 맞다. 이번에 큰 투자금을 받는다고 했죠. 응, 상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민국 씨의 그런 열정이라면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마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그래, 고마워. 좋은 여자를 만나 달콤한 연애도 하고 있었고 사업 규모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안팎으로 잘 풀리니 스트레스도 없고 신바람이 절로 나더군요. 이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다. 말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때쯤 나는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는 다시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만약 그 여자를 놓친다면 죽어서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백 송이 꽃과 근사한 반지를 그녀에게 선물했어요. 혜선아, 나는 너를 만나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 하루하루가 꿈결처럼 느껴질 만큼 말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남편이 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민국 씨네 좋아요? 여자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마음에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제 영원한 반쪽이 된다고 생각하니 감격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아니 평생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요. 민국 씨, 언제 한번 회사 구경을 시켜줘요. 제가 일해봤을 때 그 회사 안에서 일할 사람인데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응, 그렇긴 한데 자기소개시켜준 직업 말고는 아직 회사 사람들은 내가 연애하는 거 잘 몰라. 구름보다는 유령 신부, 뭐 그런 거예요. 나한테 프로포즈까지 해놓고 사람들에게 인사도 안 시킬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직 민국 씨 어머님도 못 봤잖아요.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겠죠. 알다시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금 어색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특히 어머니께 말하는 것은 더 그렇죠. 집을 나와서 이후로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엷어졌었거든요. 여자친구에게는 프로포즈를 했지만 아직 어머니는 여자친구의 존재조차 몰라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와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제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제2의 삶을 시작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그러나 순조롭게 보이던 제 삶에는 큰 시련이 찾아와 말았어요. 곽 대표가 큰일이 났어 라고 말했는데 지금 투자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 회사가 우리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반문했어요. 약정서까지 서명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가능한가? 라고 나무랐죠.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마도 우리 방화벽이 특정 코드에 취약하다는 평가서가 치명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같아요. 우리가 이미 입증했던 것이다. 그 평가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실무진들은 그것에 대해 납득했는데 상황은 상급자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곽 대표,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당연히 투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자금을 투입해왔는데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 개발한 보안 시스템이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는데 어떤 투자사가 작성한 평가서 때문에 우리 제품에 악의적인 비난이 생겨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칠 결정이었습니다. 사건이 너무 중요했었어요. 결혼은 문제가 아니었죠.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나중에 인사하도록 양해를 구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되리라고 전혀 몰랐어요. 지금 어떻게든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투자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회사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상하고 투자한 돈이 많아요. 이대로 투자가 철회된다면 회사 운영이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알았어요. 결혼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요. 회사에 먼저 가보세요. 혜선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고맙기료. 회사가 우선이에요. 여자친구를 설득하고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투자금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쉽지 않았죠. 관계자를 만나 이해를 시켜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한번 결정된 사안은 번복하지 않는 게 철칙이라고 했어요. 자기들도 이미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번복했지만 말이에요. 우리 회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망기업으로 손꼽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몇 시일 만에 회사의 미래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워진 적도 있고요. 좌절하여 머리를 싸매도 다시 힘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스러운 소식에 다시 한번 호기심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죠. 동업자와 여러 번 전화를 돌려봐도 받는 대답은 모두 냉소적인 것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눈치 빠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위태롭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직원들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져 급여를 연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말은 참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머리를 짜내봐도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가 마이웨이 될 가능성도 있었죠. 그 당시 저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거의 회사에서 밤을 샌 셈이었죠. 그런데 하루 여자친구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어서 충분히 나를 빼앗아갈 정도였어요. 민국 씨,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까지 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우리는 결혼할 운명이 아닌 것 같아요. 회사 일 때문에 밤낮으로 바쁠 텐데 이런 말 꺼내서 미안해요. 전화는 받지 않을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모쪼록 이해해 주길 바래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여자와의 결혼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죠. 갑자기 왜 변심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여자친구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해봐도 애타는 심정이 담긴 제 전화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무슨 일이야? 혹시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거야? 전화를 받지 않으니요. 문자를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수십 통의 문자 중에는 단 한 통의 답장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는 마치 원래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회사 일 때문에도 숨이 막히는데 여자친구까지 그러니 정말 미치겠다고요. 온갖 불행이 제게만 닥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별에도 예의가 있지 않나요?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는 애타는 제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으로 마음에 정리하라는 것이요. 말이 되나요? 제가 이대로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성형외과로 직접 찾아갔어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유를 알고 헤어지자는 결심이었죠. 그래서 지금 너희 병원 앞에 와 있어. 건물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렇게 문자를 남기고 여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모습을 나타낸 여자친구가 저를 마주보며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민국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내가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미국식으로 이렇게 구질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질러서가 아니라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결심할 수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결혼할 운명이 아니라는 이유 말고 제가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민국 씨가 물어보니까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조사해보니 민국 씨의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데요. 아직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고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민국 씨가 회사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차피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죠. 그럴 리 없어요. 혜선아, 무슨 말을 하려는 건데요? 민국 씨, 나는 성형외과 의사예요. 민국 씨는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지만 나도 내 지위에 어울리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의사든 판사나든 검사든 심지어 연예인이든 제게 중매되는 남자들의 직업은 대체로 주목받는 거예요. 벤처 회사 대표 광민국 씨는 좋죠.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민국 씨를 계속 만나야 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지금은 도산 위기에 몰린 회사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민국 씨를 만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별의 이유는 간단했어요. 사업 때문입니다. 실패는 여자친구가 변심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할 말은 많은데 한마디도 못하겠는 기분이 드시나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 나 속물이다 어쩔래?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친구를 보면 말이 막힙니다. 제 입에서는 온 압력밥솥에서 김이 빠지는 소리만 나오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련 없이 등을 돌려야 맞아요. 하지만 저는 등신처럼 여자친구에게 매달리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혜선아, 그렇게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자랑 같아서 여태 말하지 않았어. 실은 우리 어머니는 재력가이신데 큰 부동산 개발 회사의 소유주이십니다. 의사 며느리에 전혀 꿀리지 않는 집안의 아들이라서 넌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문이다. 물론 누가 그런 걱정을 했다고 묻진 않았어요. 어머니와 사위가 멀어진 것도 내가 어머니 회사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경영 수업을 해야 하는데 내가 자꾸 거부를 해서 서운해한 것이가 현재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폭삭망해도 나는 그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 여자친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손가락을 쥐어뜯으며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니, 내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건요. 어쨌든 민국 씨의 생각은 잘 알았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럼 됐죠? 그렇게 말한 여자친구가 허둥지둥 카페를 나서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여자친구에게 다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민국 씨는 정말 정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네요. 얼굴을 보니까 독하기 굴지 못하겠어요. 아무튼 제게 진심인 민국 씨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민국 씨의 그 마음 제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별은 없는 일로 하고 다시 잘 만나보자는 의미였습니다. 회사가 망해 빈털터리가 될 줄 알았던 경우엔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제 역가의 외동아들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돌린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어요. 모양 빠지게 왜 그런 여자에게 매달리냐는 거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여자친구를 붙잡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 여자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여자친구는 제게 어머님을 소개시켜달라고 최근 하더군요. 아마 제가 한 말을 확인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아직 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어머니에게 뜬금없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였죠.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일이었지만 이마저도 거절하면 여자친구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말 겁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우연히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죠. 그러자 이 녀석이 하는 일이 좋다며 집까지 나간 놈이 또 연애를 했냐고 하더라고요. 참나, 알아도 모르겠다. 의사인데. 그래, 알겠어. 어떤 여자인지 얼굴은 한번 봐야지. 조만간에 날 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와. 네, 고마워요, 엄마. 문제 없습니다. 다음은 문장을 문법적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문 좀 막대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어머니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미우나 고우나 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괜히 코끝이 찡해지기까지 했어요. 며칠 후 여자친구를 데리고 어머니가 사시는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상기된 표정으로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나는 너무 긴장돼서 민국 씨 어머니께 인사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긴장할 게 있나 싶어요. 평소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도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 쉽지 않겠죠. 이렇게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것임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준비했는지 어머니께서 보시면 좋을 텐데요. 민국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응, 예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들뜬 여자친구와 함께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오래된 빌라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국 씨, 여기가 어머님이 사신 곳이에요. 응, 좀 낡아 보이네요. 30년이 넘었으니까 엄마는 원래 새 것보다는 이런 것을 더 좋아하셔요. 아, 검소하신 모습이구나. 저는 찌푸려진 여자친구의 표정을 봤습니다. 아마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커다란 대문과 높은 담벼락이 우뚝 서 있는 저택을 상상했겠죠. 물론 어머니의 재력이면 그런 저택 정도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낡은 구옥에서 사는 것을 더 선호하셨어요. 원래부터 검소함이 몸에 배어있는 탓도 있지만 재건축 확률이 높은 곳을 점하는 것이 어머니의 취미이자 본능이셨거든요. 집안에 들어선 여자친구의 얼굴은 더욱 구겨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8평밖에 되지 않는 좁은 실내에 가구를 놓을 것도 없는 엄마의 단순한 살림은 누가 봐도 궁색하기 그지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난 엄마가 미국인데 누추하지만요. 들어와서는 안 돼요? 네, 고개를 돌리고 누나를 열심히 돌며 집안을 탐색하던 여자친구가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무섭게 쳐다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엄마가 주방으로 간 사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재력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곳에 사신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렇다니까 아무래도 못 믿는 눈치가 왔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의 눈꼬리가 올라가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펴진 채였어요. 그 사이에 과일을 들고 온 엄마가 여자친구에게 물었죠. 민국이한테 미리 들었는데 성형외과 의사라면서요. 어머니의 질문에 여자친구가 살짝 비꼬듯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죠. 예,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진료받으려는 환자가 항상 줄을 서네요. 아유, 그래요. 젊은 사람이 능력이 출중한가 보네요.
네, 능력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살죠. 어머니나 민국 씨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한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삐딱한 태도로 일관, 아예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제가 여자친구를 말리려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 너는 이러는 거야? 왜 내 말을 못 듣는 거야? 민국 씨는 망해가는 회사 대표이고 더구나 아주 큰 회사도 운영하는 어머니가 쓰러지는 집에서 살고 계시니까 정말 구질구질한 인생들이에요. 회소나. 여자친구의 막연한 말투에 화가 난 어머니가 포크를 탁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맞아? 정말 웃기는 아가씨네. 너 결혼 허락 받으러 온 거 맞니? 어머니, 제발 염치 좀 챙기세요. 이렇게 축소한 사람이 의사 며느리를 보고 싶으세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겠죠. 뭐라고요? 여자친구의 돌발 행동에 어머니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도를 넘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오래 지나갔었어요. 그런 여자친구에게 소리쳤어요. 야, 이혜선, 뭐 하는 거야? 야, 광민국, 너야말로 뭐 하는 건데? 너희 집을 잘 산다고, 너희 엄마가 엄청 큰 회사의 회장이라고? 그게 뭐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나랑 결혼하고 싶니? 넌 내가 절로 바보로 보이는 거야? 뭐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집을 본 여자친구는 제가 그녀를 속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별 통보를 한 제 마음을 돌리려고 어머니가 재력가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정말 화가 나서 여자친구의 편협한 사고에 답답함을 느꼈고 그녀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이 식었다고 느꼈습니다. 왜 이런 여자를 평생 반려자로 선택했는지 후회스러웠어요. 제가 숨고 싶을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오해를 풀려다가 중단했어요. 이런 인격을 가진 여자에게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단 하나의 꽃과 길고양이가 가족이 된 그녀의 행동은 전부 가식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괴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실적인 집구석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절한 며느리 후보를 찾는 게 좋겠어요. 여자친구가 끝까지 막말을 쏟아내더니 갑자기 대문을 쾅 차며 나갔어요. 순간에 저와 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어요. 넌 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길래 그런 막대먹은 아가씨를 선택해서 데리고 온 거야? 내가 사는 집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이야? 참나, 죄송해요, 엄마. 나도 저 여자가 저렇게 바닥일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어머니께 이런 모욕을 드리다니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잠시 숨을 돌린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저 여자의 본심을 알았으니 하늘이 도운 거나 마찬가지야. 만약 저런 속물인 줄도 모르고 결혼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니? 그런데 30살 여자와 어떻게 만난 거죠? 그리고 다 망해가는 회사는 무엇이고 누이 회사는 왜 잘 안 되는 거야? 이에 대해 저는 차분하게 어머니께 설명했습니다. 직원의 소개로 그 여자를 처음 만나서 결혼까지 약속한 일부터 투자 문제로 회사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까지 이야기했죠. 어머니는 의외로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투자 회사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덕에 일이 쉽게 풀렸어요. 어머니에게 소개받은 투자 회사가 우리 회사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결국 어머니에게 며느리를 소개시키려다가 제가 투자 회사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날 사건 이후 여자친구와는 완벽한 남남이 되었지만 망해가는 회사를 살릴 기회를 발견했어요. 새 투자처를 만나 우리 회사는 위기를 넘기고 크게 성장했어요. 흔히 잡힌 보안 시스템의 안정성과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외에서 잘 팔려나갔고 세옹지마하던 인생지사가 제 상황과 딱 맞았습니다. 팔려서 전전긍긍했던 제 모습을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여자친구 덕분에 소원했던 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약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와 저를 깔아뭉개며 모욕을 주었던 그 여자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어머니와의 점심 약속을 잡고 강남에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요. 어머니는 잘 아는 맛있는 집이 있는데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니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건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여자가 근무하던 성형외과가 있던 건물이었군요. 아주 잠깐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여자가 이 건물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기분 좋게 식사를 하러 온 어머니에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고 어머니가 이끄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여기 정말 솜씨 좋은 일식집이 있는데 정말 푹 빠져버렸어. 민국인의 입맛에 딱 맞을 것 같아. 내가 이 식당 때문에 이 건물을 샀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더라고요. 엄마가 이 건물을 샀다고? 얘는 뭘 또 그렇게 놀랐어? 정말 일식집 때문에 샀을까 봐. 일식집도 맛있고 투자 가치도 높을 거라는 말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요. 언제 이 건물을 매입했죠? 글쎄요, 매입한 지 1년이 넘었고 이제 2년째 되어가요. 참 기묘한 우연이에요. 전 여자친구가 근무했던 성형외과 건물이 어머니 소유였다는 걸 까맣게 몰랐는데요. 하긴 그동안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탓에 이 이야기는커녕 일상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일식집에 들어서는 찰나에 일식집에서 나오던 중년 신사가 어머니를 보고 인사를 꾸벅거렸어요. 아이고, 장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어머, 홍 원장님, 아 식사하러 오셨구나. 여기 일식집이 일품하더라니까. 오랜만에 직원들을 데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바보실 텐데 어서 올라가세요. 예, 회장님. 또 뵙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일식집에서 나온 몇 명의 일행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 해요. 오, 민국 씨, 제 예감이 맞았어. 떨어졌다는데요. 이 건물 어딘가에 그 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일식집인 줄은 몰랐어요. 세상이 참 좁다는 말이 그래서 맞는 게 아닐까요? 악연이었던 그 여자는 어머니 소유의 건물에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 여자와의 인연처럼 그냥 스치듯 지나가야죠. 그렇게 모르는 척을 하고 일식집에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그 여자를 딱 보게 되었어요. 걸음을 멈춘 어머니가 그 여자와 시선을 교환하며 물었어요. 너로구나, 어머. 궁상 맞은 사모님이시네요. 뭐야? 일식집 가시려고요? 여기 되게 비싼 집인데. 괜히 들어가서 궁상 떨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 분식집이나 가세요. 입가에 비웃음을 잔뜩 먹으면 그 여자가 또 어머니와 저를 비켭니다. 이번에는 그냥 참게 넘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에게 한마디를 하려는 순간 어머니와 함께 언어를 꼽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눈 중년 신사가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거 봐 이 선생. 지금 회장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인가요? 회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말했다. 여기 장 회장님 몰라. 이분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고요. 그러자 그 여자는 놀랐고 동공이 흔들리며 입을 벌리고 잠을 지 못하고 몸이 떨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년 신사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인 것 같았다. 상황을 파악한 어머니는 원장에게 물었다. 홍 원장님이 데리고 계신 선생님이시죠? 아, 유일. 이혜선 선생님은 회장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자를 흘겨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회장님께 사과하지 않고서는 안 돼. 내 안에 사과드려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는 그 여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원장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홍 원장님. 이거 정말 실망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기본적인 인성이 먼저 아닌가요? 이렇게 인성이 나쁘고 싸가지 없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제가 홍 원장님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이런 인간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도 이렇게 예의를 모르는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만족하실 만큼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도 이 선생님이란 분이 실수를 참 많이 하셔서요. 아이고, 정말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색다른 존재이신지 두 분의 대화가 오갈수록 그 여자의 안색이 화내는 걸로 보였어요. 냉정하게 돌아선 순간 갑자기 무릎이 털썩 꿇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이 선생님, 제가 이 선생님을 용서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난 이 선생님이 충고해준 대로 염치를 지켜가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손이 발휘되도록 빌긴 했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죠. 민국 씨, 제발 어머니를 설득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너나 이 병원 정말 어렵게 들어간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나한테 하지 말고 원장님한테나 하세요. 구질구질한 나,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니요. 민국 씨, 저도 어머니를 따라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극찬하는 일식을 맛보지 못했지만 100년 묵은 체중이 뻥하고 뚫리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여자는 결국 인성과 태도 문제로 병원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병원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아서 효과가 직방이었다며 쓴 웃음을 지셨어요. 그 뒤로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병원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여자의 위치에 맞는 남자를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의 외모만 보고 홀딱 반해버린 저나 어머니의 옹색한 살림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한 그 여자나 다를 바가 없죠. 부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